안녕하세요, 가을룬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해서 드디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쭉 봐주신 분들도 계신데 워낙 채널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고서는 단순 홍보가 잘 되냐 마냐 이것보다는 이제 카메라들의 영상 성능까지 보여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계속 여러 장비를 다뤘던 만큼 일단은 시작은 제가 어떤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고 어떤 사진들을 찍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먼저 메인 카메라, 현재 메인 카메라이기도 하고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소니 브랜드이고 알파7 마크 4를 재작년 이제 재작년 말에 출시했을 때부터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 이 알파7 시리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대를 좀 열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히 알파7 마크 3 제가 전에 사용하고 있던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마크 4나 최신 R5, S3 이제 뭐랄까 소니 미러리스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룩부터 AF 성능, 그 다음에 기본적인 화질들, 전체적인 라인업 구성 이런 게 다 돼 있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나 편하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300만 화소급의 마크 4를 가지고 현재 실력 기준에서 촬영할 수 없는 사진은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이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AF부터 시작을 해서 화질과 동시에 기능성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고 마크 1, 마크 2 이런 초기작들에서 아쉽게 얘기됐던 어떤 신뢰성 부분들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많이 보완을 했고 이제 바디나 이쪽 렌즈 조합에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2023년에 또 기대되는 바디들이 있죠. 소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바7C의 마크 2 이제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가고 AI까지는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AF 성능 향상되고 이 뷰파인더가 바디 안쪽으로 들어가는 레인지 파인더 형태의 그 바디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알파9 마크 3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크리에이티브 룩이 적용되는 4세대 기준의 바디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지만은 알파 6400과 지금 촬영하고 있는 GV10 이렇게 이 마운트에 대해서는 모두 크롭과 풀프레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콘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니콘은 사실 제가 거의 블로그 하면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브랜드죠. 저도 실제 사용은 아예 안 해봤었고 이번에 이제 22년도에 이제 변화되는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상 소니 이마운트 리뷰가 어느 정도 특히 서드파티 렌즈들이 라인업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이제 확장해 나갈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볼 수 있는 G6, Z6, G6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가끔 제가 보여드리는 GFC 크롬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소니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 이쪽에 이제 렌즈나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다 메인으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또 동일하게 투자를 해서 G마운트에 이렇게 쏟지는 않고 있고 지금 이제 28mm f2.8 SE 렌즈를 하나만 풀프레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저는 서드파티 업체들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G마운트 쪽으로 아마 꽤 많은 렌즈들이 23년도에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G6를 가성비 바디랄까?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후지필름입니다. 사실 후지필름은 제가 이제 서브 바디 개념으로 좀 사용한 지는 꽤 됐어요. 처음에 이제 XT3 체험단을 하면서 할인 구매를 했었고, 이 T3를 어떻게 보면 좀 우려먹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후지필름만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 레트로한 이 바디의 디자인 컨셉이 있고, 위쪽에 아마 좀 제가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다이얼 컨트롤, 이 나름 직관적이면 직관적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불편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카메라를 우리 노출 보정에 관련된 ISO나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렌즈에 부착된 요 렌즈에 적용되어 있는 조리개 링까지 해서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제 어떤 사진 공부를 한다던가 좀 렉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보여주면서 어떤 게 왜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좋은 카메라로 보고 있고요. 이 후지필름 베이스의 어떤 필름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현재 추가가 되고 있는 서드 파티들의 어떤 좀 진입이랄까, 예를 들면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4개, 기존에 있던 단렌즈 3개하고 그 다음에 1850까지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빌트록스도 사실 단렌즈군을 충분히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 75mm f1.2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예정이죠. 그리고 삼양도 12mm f2가 들어와 있는데 후속으로는 아직이긴 없지만, 그만큼 후지 이 X 마운트에 대한 어떤 다양한 브랜드들이 진입하는 서드파티 브랜드들이 들어가는 확률은 높은 편이라서 아마도 바꾸게 된다고 하면 또 새로이 개봉기로 영상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저같이 여러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대략 한 4년 정도, 4, 5년째 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진용 카메라, 말 그대로 사진기들은 이제 미러리스를 넘어와서도 거의 상향 평준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들어가는 이제 네이티브와 뭐 서드파티 렌즈들의 어떤 조합, 그런 구성, 그리고 일부 영상을 촬영할 때의 편의성과 뭐 실제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리뷰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광고고 협찬 리뷰를 대부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찌됐든 사진을 찍을 때 실성 경험, 그렇게 실제로 필드에서 사진을 찍어보고 그 각각의 사진들을 보정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소니, 후지, 니콘, 캐논은 사실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니고 캐논은 뭐 제가 메인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서드파티 RF 마운트에 대한 약간 이슈들이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라서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또 제약이 풀리면 준비를 해볼 예정이니 한번 13년도 새로운 해에도 좀 여러 가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